맑고 밝고 피부톤을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 비비크림이 맞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제가 토너 크림 대용으로 잘 쓰고 있는 아멜리 백설이랑도 내림성이나 촉촉함 정도, 그리고 피부가 편안한 정도는 너무 좋은데 진짜 건강해 보이는 광 있잖아요. 푹 자고 일어난 그런 광. 제 피부에는 바르나 마나한 색상이어서 보면 사실 저는 색감은 아멜리랑 섞은 게 더 마음에 들거든요. 솔직히 커버력 좋다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사용하는 것보다 선크림을 또 따로 발라야 되잖아요. 그 피부에 단독으로 매일 바를 만큼 특장점은 없다는 거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영원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요청받은 쿼치 비비크림 13호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쿼치 비비크림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뷰티 유튜버 채훈님이 만드신 제품인데요. 저는 맑고 투명하면서 촉촉하고 제 피부와 비슷한 하얀 색감의 베이스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얇고 투명한 제 피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베이스를 찾다 보니까 그런 특징을 가진 베이스를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이 밝고 투명하고 촉촉한 그런 색감의 베이스를 구현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은 아무래도 커버력이라는 걸 꼭 갖고 가야 되는 제품군이기도 하고 커버력과 13호에 맞는 색감을 맞추려면 아무래도 제형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한계점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지만 21호의 색감이 두꺼운 것과 13호의 색감이 두꺼운 거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13호 색감은 두꺼워지는 순간 얼굴이 눈사람처럼 답답하게 하얘지고 둥둥 뜨기 때문이에요. 아마 저처럼 하얀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얀 색감의 베이스는 절대 무조건 하얗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투명도라는 걸 챙겨야 피부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하얀 피부 특유의 맑고 예쁜 톤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바로 제가 투명하면서 하얀 그 베이스를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도 저는 오히려 너는 쎄거리 더 하얀 것 같아. 혹은 쎄거리 더 피부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져서 뭔가 쿠션이나 파데 아무리 하얗게 나왔다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 구매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얀 피부분들 혹시 저만 그런가요? 뭔가 계속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사기도 싫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션을 고집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비크림이나 토너 크림이 제 피부에 맞는 그 베이스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토너 크림은 지속력이 너무 짧아요. 돌아서면 지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비비는 그 특유의 황토색, 베이지 색감이 제 피부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다크닝도 좀 심하게 오는 편인 것 같고요. 다이소 스킨케어 리뷰에서 보여드린 더레바이블랑도 커버크림도 처음에 바를 때는 내 피부에 맞게끔 올라가네?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니까 잿빛이 돌면서 다크닝이 엄청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피부보다 한 톤, 두 톤이 더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쿼치 비비크림 13호를 엄청나게 기대를 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비비크림에 13호가 있다고? 비비크림에 13호가 있는 경우는 못 봤기 때문에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상상하는 맑고 밝고 피부톤을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 비비크림이 맞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쿼치 비비크림이 섞어 바르기 좋은 베이스라고 해서 평소에 제 피부보다 살짝 어둡다고 느꼈고 살짝 매트하다고 느꼈던 파운데이션이랑 섞어 바르기도 할 거고요. 제가 토너 크림 대용으로 잘 쓰고 있는 아멜리 백설이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빠질 수 없는 다크닝 6시간 후의 지속력까지 쫙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쿼치 비비크림 언박싱부터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얀색의 깔끔한 상자고요. 저는 이렇게 13호를 사용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한 용기에 들어있고요. 토출구가 이렇게 투명하게 생겼네요. 가용 범위를 기재해 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13호부터 15호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손등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만 짜서 이렇게 색상을 확인해 보면 제 생각보다는 베이지빛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펴발라 보니까 하얀 색감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네요. 손등에 발라본 느낌은 되게 로션처럼 제형감이 부드럽고 발림성이 되게 좋아요. 전후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톤 보정과 피부 결에서 훨씬 더 예쁜데요. 이 손목만 보면 사실 뭘 바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운 색감인 것 같아요. 로션처럼 흡수가 되니까 자연스럽다는 강점이 손등에만 발라도 크게 느껴집니다. 스킨케어 제품처럼 제 손등에 피부에 쏙 흡수가 돼서 묻어나는 것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잘 발렸습니다. 정말 제 피부처럼 스며든다는 게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얼굴에 한번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캐주얼한 발림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킨케어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하진 않았고요. 적당히 간단하게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커치 비비크림이 발림성이나 색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 지수를 하나도 넣지 않았대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비비크림 하나만 바르고 외출할 일이 사실은 없잖아요. 무조건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야 되기도 하고 이제 곧 봄, 여름 되면 선크림이 필수기도 하니까 선크림을 먼저 피부에 발라보고 그 위에다가 이 비비크림을 덧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바른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반쪽은 이 커치 비비크림을 단독으로 발라볼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선크림을 먼저 깔고 나서 그 위에 비비크림을 발라보려고 합니다. 저는 피부가 하얀 게 사실 뭐 유전인 영향이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선크림을 발라요. 스스로 덜 타게끔 관리를 해주기도 해서 매일매일 선크림 바르는 거 다들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부가 타는 것도 당연히 방지해주지만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가 노화되는 것도 방지해주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고 난 뒤에 비비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 이 선크림은 백탁 현상도 전혀 없고요. 그냥 정말 세럼 같은 선크림입니다. 커치 비비크림은 바를 때 그냥 손으로 막 발라도 되게끔 만드셨다고 해서 그 유튜버 채호님이 바르신 것처럼 그냥 막 바른 뒤에 퍼프로 한번 두들겨 주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 제 피부 색이랑 비슷해요. 이게 지금 발림성이나 촉촉함 정도 그리고 피부가 편안한 정도는 너무 좋은데 제가 발라본 결과로는 살짝 색상이 애매한 것 같아요. 하얀 피부이신 분들은 진짜 아예 완전 하얗게 흰색에 가깝게 조색이 돼야 나중에 다크닝이 왔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제 피부 색깔이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서 나중에 다크닝이 조금이라도 온다 하면 제 피부색보다 반톤은 낮아질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네요. 살짝만 더 하얗게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발라봤을 때 이게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차이가 엄청 느껴지진 않아요. 선크림을 바르고 발라도 전혀 밀리거나 뭉치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색깔이 살짝만 더 하였다면 저처럼 밝은 피부에는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 옆도 전혀 뜨지 않았고요. 피부에 광이 진짜 건강해 보이는 광 있잖아요. 푹 자고 일어난 그런 광. 이마 쪽도 전혀 뜨지 않았고 제가 원래 코 밑에 쪽도 잘 뜨는데 전혀 뜨지 않았습니다. 턱 쪽도 그대로고요. 진짜 스킨케어 로션에 가깝게 제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은 제 피부랑 너무 비슷해서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제가 기대한 비비크림은 제 피부보다 훨씬 하얘서 조금 더 맑게 피부톤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비비크림을 원했거든요. 톤 보정이 되거나 결이 예뻐 보이는 건 있는데
제 피부에는 바르나 마나 하는 색상이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나머지 반쪽에는 선크림 바르지 않고 단독으로 발라볼게요. 진짜 13호를 위해서 화장품이 이렇게 출시가 된다 하면은 무조건 과감하게 흰색을 때려 붓는 게 오히려 13호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색감 말고는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발림성이나 이런 광이 도는 것도 제가 좋아하는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색감에서 조금만 더 과감했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가용 범위로 적혀있던 그 15호 분들이 톤업용으로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채우님이 기획하실 때 생각하셨던 피부가 건강해 보이고 손으로 막 발라도 흡수가 잘 되는 스킨케어 같은 비비크림을 정말 잘 재현하신 것 같아요. 이게 선크림 바르고 비비크림 바른 쪽입니다. 이건 단독으로 바른 쪽입니다.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발렸어요. 선크림 발랐다고 해서 밀리거나 뭉치거나 하는 점 전혀 없습니다. 되게 진짜 스킨케어처럼 피부에 쏙 흡수가 돼서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이고 심지어 탱탱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이거는 피부가 쫀쫀하거나 보송보송해 보이기보다는 건강하게 맑아 보이고 촉촉해 보이는 쪽이에요. 사실 퍼프 없이 맨손으로 발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찍힘을 확인해보면 뭐 전혀 없죠? 전혀 제 피부에 뭐 찍혀 나온다거나 손자국이 남는다거나 하는 거 없고요. 그냥 피부에 정말 스킨케어처럼 흡수가 됐어요. 다음으로는 이 커치 비비크림이 살짝 매트하거나 텁텁한 파운데이션이랑 섞어 바르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 중에 제 피부보다 살짝 어둡고 그리고 텁텁하게 올라가는 파운데이션을 한번 섞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한 파운데이션이죠.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운데이션입니다. 19호 라이트이고요. 사실 요즘에 제가 아멜리 백설 파운데이션이랑 이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섞어 쓰는 거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거든요. 바닐라코는 제일 밝게 나온 이 19호를 써도 저한테는 어두운 편이어서 아예 하얀 색깔, 생하얀색인 아멜리 백설이랑 섞었을 때 제 피부톤에 맞게 색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커치 비비크림 섞으면 또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섞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바닐라코가 훨씬 더 어둡죠. 커치 비비크림도 사실 충분히 하얗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제 피부에는 너무 색감이 비슷해서 조금만 더 밝으면 어땠을까 하는, 제가 아멜리 비비크림이랑 섞었을 때보다 살짝 더 어두운 것 같아요. 먼저 아멜리랑 커치 비비크림 색감도 비교해드릴게요. 커치보다 아멜리가 훨씬 더 하얗죠. 커치 비비크림이랑 아멜리 둘 다 기능성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색감과 발림성에 더 중점을 두고 나온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색감부터 보시면 아멜리가 훨씬 더 하얗고요. 커치가 조금 더 베이지 빛이 많이 돌아요. 아멜리랑 커버리셔스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커치와 바닐라코 섞은 것보다 아멜리와 바닐라코 섞은 게 살짝 더 하얀 색감이죠. 이거를 반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코가 살짝 제 피부에 텁텁하게 올라가고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커치랑 섞이니까 발림성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톤 보정도 잘 됐고요. 커치 비비크림이 커버력이 전혀 없는 제품인데 바닐라코가 커버력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두 개가 섞이니까 딱 커버력도 생기고 발림성도 좋게끔 올라갑니다. 톤 보정이 예쁘게 되면서 피부가 건강해 보이고 맑아 보이는 효과가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이게 커치비비랑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섞은 부분이고요. 이게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부분입니다. 나머지 반쪽에는 아멜리랑 커버리셔스 섞은 거 보여드릴게요. 발라보면 훨씬 더 하얗게 색감이 올라가요. 아멜리가 살짝 건조하게 픽싱되는 제품이어서 그런지 커치 비비크림 바를 때보다 뽀송뽀송하게 발리는 느낌입니다.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커치 비비랑 바닐라 코파데를 섞었을 때는 굉장히 피부결이 부드러워 보이고 속에서부터 속광이 막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바닐라코랑 아멜리 섞었을 때는 이 커치 비비크림보다는 광이 좀 덜하고요. 살짝 더 뽀송하게 발리는 감이 있죠? 보면 사실 저는 색감은 아멜리랑 섞은 게 더 마음에 들거든요. 하얀 빛깔이 많이 돌고 약간 눈밭을 반사판으로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커치 비비크림이랑 바닐라코 섞은 거는 내 피부 원래 이렇게 좋아하는 느낌으로 건강하게 피부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색감만 보면 사실 아멜리랑 커버리셔스 바닐라코 섞은 게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 피부 표현은 커치 비비크림과 바닐라코 섞은 게 더 마음에 듭니다. 내가 오늘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피부를 표현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골라서 바르면 될 것 같아요. 피부가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 하면 커치 비비크림 바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밝아 보였으면 좋겠고 다크닝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 아멜리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멜리랑 커치 비비크림을 섞어서 발라봤는데요. 두 가지 제품 다 섞어 바르기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어서 바닐라 커버리셔스처럼 살짝 제 피부에 텁텁하고 어둡게 올라갔던 파운데이션이랑 섞어 바르니까 궁합이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아멜리는 살짝 더 뽀송하게 발리는 편이고 커치 비비크림은 건강한 광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그날 피부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에 따라서 섞어서 선택해서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로는 사실 커치 비비크림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고요. 화사하게 보이고 싶다 하면 아멜리 백설이랑 섞어 바르시는 거 추천드려요. 지속력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파운데이션이랑 섞은 걸 지속력 보여드리기에는 파운데이션 제형을 너무 많이 탈 것 같아서 커치 비비크림 단독으로 바른 뒤에 지속력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6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왔고요. 지금 바로 피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스킨케어 함량이 높은 제품이어서 제 피부에 완전히 흡수되듯이 발렸거든요. 막 발랐을 때와 시간이 지났을 때 차이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장 장점이었던 피부톤 보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고요. 보시면 다크서클이 특히나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 조금 더 드러난 느낌이고요. 처음에 보였던 그런 유분기 도는 결이 유분이 싹 사그라들면서 살짝 보송해진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끈적임은 없는 상태고요. 근데 건성인 제 피부에는 살짝 건조한 감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 옆은 그렇게 뜨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쪽 보시면 살짝 껍질이 올라오듯이 껍질이 까지듯이 보이고요. 그리고 코 밑이 살짝 까졌습니다.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 여기부터 뜨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런 게 살짝 더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턱이나 다른 부분은 뭐 심하게 건조해지진 않았고요. 그냥 제가 특히나 악건성인 피부여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떴다. 그리고 색감은 원래 제 피부 색깔이랑 똑같고요. 대신에 원래 제 피부보다 결은 조금 보정된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이렇게 커치 비비크림 13호 리뷰를 해봤는데요. 단독으로도 발라보고 선크림을 바른 피부 위에도 발라보고 파운데이션이랑 섞어 발라보기도 하니까 이 커치 비비크림의 장단점이 확연히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먼저 장점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발림성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발라본 여느 베이스들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스킨케어 성분이 70% 이상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그런지 로션과 크림 사이의 부드러운 제형으로 제 피부에 싹 밀착되면서 흡수가 됐고요.
실제로 제가 리뷰하면서 패드로 여러 번 지워내느라 피부에 자극이 살짝 간 상태였거든요. 살짝 거칠어진 피부에도 뜨거나 밀리거나 뭉치는 현상 없이 사르르 잘 발리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피부가 민감한 편이어서 자극을 받으면 베이스를 다 뱉어내거든요. 근데 커치 비비크림은 그런 점에서 무리 없이 제 피부에도 잘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채우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피부가 건강해 보인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었어요. 속부터 광이 올라오면서 결과 요철이 매끈하게 커버가 되는데 솔직히 커버력 좋다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피부가 건강하고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끈적임도 느껴지지 않았고 묻어남도 거의 없었어요. 이게 스킨케어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것에 엄청난 덕을 본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건 색상이었습니다. 커치비비를 채우님께서 소개하신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볼 때부터 이런 색상을 누가 쓸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살짝 불안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과감하게 하얀 색상이 아닌 베이지빛이 많이 돌게끔 만들어진 색상이다 보니까 제 피부톤보다 한 톤 밝은 색상이 아닌 제 피부톤과 비슷한 거의 똑같은 색감이라 제가 원하는 화사한 비비크림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만 더 밝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성 피부인 제 입장에서는 처음 바를 때 느껴졌던 차르르하게 흐르는 그 결광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게 아쉬웠어요. 물론 수부지나 지성분이시라면 점점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이 제형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악건성인 제 피부에는 특히나 건조한 부분이 갈라질랑 말랑하는 느낌이라서 더 촉촉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피부에 화사하게 올라오는 색상은 아니어서 발림성 좋은 선크림 정도로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게 또 자외선 차단 지수가 발림성이나 색감을 위해 아예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선크림을 또 따로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고 커치비비 바르고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기에는 사실 귀찮아서 손이 잘 막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색상이라도 엄청 화사하다 하면 아멜리 백설처럼 단독으로 톤 보정하는 용으로도 많이 바를 것 같은데요. 커치비비는 제 피부에 단독으로 매일 바를 만큼 특장점은 없다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면요. 발림성이 넘사벽으로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에 좀 텁텁하게 발린다 하는 파운데이션이랑 섞어 바르는 용으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피부에 흡수되면서 모공 커버력과 요철 커버력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부스팅용으로 석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커치비비 13호는 저처럼 찐 13호이신 분들보다 15호, 17호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섞어 바르기도 좋고 단독으로 톤업용으로도 좋으니까요. 근데 저처럼 좀 극단적으로 하얀 피부이신 분들은 톤업 효과를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이나 요철 커버용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독으로 바를 때 손이 갈 만한 제품은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는 특히나 저처럼 하얀 피부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제품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고민도 많이들 남겨주세요. 댓글로 여러 질문이나 제안들 남겨주시면 제가 경험했던 선에서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주변에 나처럼 하얀 피부톤도 없고 이야기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이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와글와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더 열심히 영상을 촬영을 해야겠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거기에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영상 제작해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하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